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 최종 시한을 내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한편 여야는 북한의 대남 공세에 따른 대북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협상 시한이 하루 남았는데 여전히 금요일 때 협상 상황과는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내일 원구성 행동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선출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입장 갖고 왔습니다.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아마 국회의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속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달라. 그 얘기는 일단 회의를 소집해서 선출을 해달라는 건데 아마 이제 국회의장이 선택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금요일 날 한 번 더 연기를 한 거는 그래도 협상할 시간을 주자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아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11석, 7석 이렇게 나누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합의가 어느 정도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 또한 유효한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8석 전체에 대해서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11대 7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큰 틀로 보면 이제 법사위는 민주당이 갖고 예결위는 이제 양보하는 식으로 아마 이제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구도로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원총회 가서 의견을 물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 없다. 그냥 내가 그냥 한번 생각만 물어보겠다고 한 거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은 이 원구성을 빨리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제 3차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데 추경을 처리하려면 각 상임위도 있지만 기재위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예거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거리를 야당이 본인들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예결위원장 선출하면 모르겠지만 선출이 안 된다 그러면 3차 추경이 벌써 6월 4일 날인가 넘어왔는데 이달 내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예결위를 만약에 야당한테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3차 추경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보하겠다고 했던 예결위마저도 이제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통합당은 어떤가요? 빨리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추경이다 여러 가지 이제 현안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건 맞죠. 맞지만 그동안 역사를 보면 원구성 협상이 길게는 몇 달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젠가 며칠까지 원구성 안 되면 하늘이 두 쪽 날 것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쪽 나도 본회의를 열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너무 수포 여당이 독주하는 그런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그렇게 쉽게 말해서 강공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전 상임위원회에 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든 마음먹은 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역대 최고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패스트트랙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다른 검찰이나 사법부 쪽에 뭔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80석 슈퍼 여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거나 또는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 여론이 반합니다. 오만과 독주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장제원 의원이 같은 이제 통합당 내에 있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 포기하고 대신에 산자위원장 자리를 좀 가져오자라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새롭게 거론이 됐어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제
그 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죠. 무슨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예. 개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특정한 상임위원장을 누구한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 그 오래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에는 쉽게 말해서 어떤 정신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국회 상임위원장이 뭐 자리 다툼 문제는 국회의원들끼리의 관심일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을 갑자기 바꾸느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이게 뭐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무슨 다른 상임위원장 가져온다라고 하면 저는 저희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예. 상당히 비판이 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을 잃은 것이다. 야당으로서의. 그래서 아마 뭐 장제원 의원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지만은 그런 고민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예. 결국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박병석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 보시나요? 저는 뭐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뭐 관행상 법사위를 해왔다 그러는데 뭐 저희 누누이 얘기합니다. 20대 전반기 권선동 의원이 했죠.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핵심이 사실은 이게 뭐 검찰이나 뭐 법원을 어떻게 통제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법사위원장을 해도 체계자구 심사권은 아마 폐지할 겁니다.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이거를 지금 뭐 코로나 경제 위기도 있지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계속 아마 어찌 보면 국민들 보기에 자리 싸움으로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갖고 간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핵심적인 법사위는 제가 보기에 사소할 것 같고요. 예결위가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3차 예. 추경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법사위나 예결위나 기재위나 이렇게 3차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선출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만이라도 이번 본회의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처리해서 일단 처리하는 걸로 나머지는 합의까지를 좀 그렇죠. 남겨두는 걸로.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좀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선출하고 쟁점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선출되면 아마 나머지 17개는 이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추세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표결로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합당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둘러싸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는 어떤 식으로 또 임해야 된다고 아니 보시나요? 많은 의원들 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표결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의장 되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이미 53년 만에 단독 개원을 강행했는데 다시 상임위원장마저 힘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전망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밟고 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다른 뭐 국회 일정 보이콧 뭐 그것까지는 하는 지금 뭐 부분인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자리 다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21대 국회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국회법과 그동안의 관례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30년 전부터 야당이 다 박영선 위원장, 뭐 우영근 위원장, 저도 법사위에 있어봤습니다만은 다 해놓고 갑자기 자기들이 힘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은 정말 오만하다, 너무 독주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1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이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야당에서 맡아왔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건 뭐 자기 합리화에도 불과하다.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게 적혀 있지 않다. 법을 지킬 것인지 어길 것인지 뭐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국회법에는 없죠. 국회법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관례로 확립이 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적 관례로 확립이 되어 왔다. 1, 2년도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왔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국회의 관습법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이 이제 우리가 180석 슈퍼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자꾸 양보하라고 하니 차라리 그러면은 힘이 센 당신들이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 예. 이제 관습법 국회 관례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20대 때도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20대 때도 보면 아마 선거법 처리하는 과정에도 야당은 계속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관례다. 이제 그걸로 계속 어찌 보면 끝까지 1년 동안 버틴 건데요. 사실은 이제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20대 전반기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간다는 거는 반드시 이건 관례를 지킨다는 것보다는 이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해서 그동안 어찌 보면 상원 역할을 해왔는데 모든 상임위 거친 법안은 다 심사하고 그걸 빌미로 또 온갖 현안을 다 다루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체계자구 심사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갖겠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해왔던 이제 뭐 야당 발목 잡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공식적인 대화 일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밑 접촉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갖고 가서 의원총회에 붙일 때에는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보통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 뭔가를 들고 가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부결되게 되면 그다음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협상으로 해서 아마 법사위를 내주게 되면 뭐 본인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냥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로 하길 원할지도 그게 오히려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한마디 예. 우리 현근택 우리 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아까 이제 선거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거의 없었죠. 최근에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담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억지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마찬가지로 국회의 운영 원리에 관한 겁니다.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이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20대 때 뭐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 그게 예외라고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해서 권성동 의원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된 것이죠. 초반에 여당이 된 전반기니까요. 아니 그 여야의 개념을 어떻게 그건 이제 해석이 다른데 현 지금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지난 30년 동안 쭉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공인된 관행입니다. 바뀐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여당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그거밖에 사정 변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11명이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9명이서 하자라고 하면은 양쪽이 합의를 해야 그 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몇 명 하는지는 지난번에 뭐 규칙으로 정했고요. 제가 아마 권성동 의원이 그때 여당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요, 87년 이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3-4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립된 관습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모습이 좀 오늘 이 스튜디오 내에서도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남북 관계는 다시 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북한의 비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뭐 어제는 군사행동까지 나설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런 비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는 어찌 보면 이제 판문점 선언이나 아니면은 이제 군사 합의서 201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적대 행위 거기에는 이제 뭐 전단이라든지 아니면 확성기라든지 이런 걸 금지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지켜졌다 이런 면이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것 같고 더 깊게 본다 그러면 아마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간에 뭔가 진척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되는 게 없죠. 금강산 지난번에도 금강산 철거해 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개성공단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더구나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도 코로나 이후에 거의 어찌 보면 다 퇴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북미 간에도 별로 되는 게 없고 남북 간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좀 실망감의 표출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한 가지 좀 달리 본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아마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간의 어떤 성과를 뭐 대선에 뭐 재선의 어떤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 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뭐 우선 메시지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대외 환경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북미 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뭔가 좀 압박하는 그 행동인데 우선 이제 좀 답답한 것은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김여정이 이제 신호탄을 쏜 이후에 뭐 계속 막말이에요.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나 우리 쪽의 대응이라는 거는 참 답답합니다. 뭐냐면은 며칠 전에 진중권 그 평론가가 전 대통령이라고 조금 이렇게 하니까 많은 그 여권 인사들이 막 벌떼같이 나서서 진중권 씨를 아주 공격하고 했는데 옥류관 주방장마저 대통령을 그렇게 향해서 막말을 퍼붓는데도 지금 여권 인사들조차도 별로 뭔가 뭐 항의하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오랫동안 북한의 그런 어떤 막말이나 평화 파괴 행위나 또 뭐 대남 음포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 좀 굴종적이다라고까지 말이 나오니까 답답한 그런 생각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지죠. 예, 저자세 외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통일부가 오늘 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남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좀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존 입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의 그 발표였던 것 같거든요. 그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옥류관 주방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고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주방장 보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북한 당국에 뭐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남북 관계가 벌써 뭐 6.25 전쟁 이후 70년이 됐습니다만 북한이 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외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 정상적인 외교 관계의 사람이 이런 말 전혀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동안 어찌 보면 부침이 많았지만 그런 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뭐 이해하는 선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아마 이제 6.15 20주년이 내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북미 간의 뭐 대화가 재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은 어쨌든 한미 워킹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그 공조 속에서 움직였는데 조금 더 독자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 특사 파견이든지 간에 당장 뭐 정상회담은 안 되겠지만 그 물밑에서의 어떤 교류는 필요하다. 결국은 이게 물론 뭐 지금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만 군사적인 행동이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6.25 70주년에 다시 100만 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또 뭐 북한에서 뭐 고사포를 쏜다든지 하면 이게 거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항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어쨌든 뭐 특사 파견이든 물밑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